자, 백제까지 끝났어. 자, 이제 신라 갑니다. 자, 신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선들 계속 지금 이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내무랑. 내무랑 때 신라는 이제 국가다운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거든. 신라가. 그런데 이게 신라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국가로서의 기본 틀을 다지게 되는 게 자연 발생적이지가 않아요. 뭘 통해서? 뭘 통해서? 외세의 개입을 통해서. 그 외세가 누구야? 고구려. 고구려. 됐죠? 자, 그래서 외와 일본이 쳐들어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제 내무랑이 이걸 못 막잖아. 그래서 이제 고구려한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도와주잖아. 되죠? 그리고 나서 광개토가 내군한테 힘을 좀 실어주는 거야. 이 전까지 신라의 왕을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이거 위에 써 있죠? 뭐라고 불렀냐면 이사금이라 그랬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1대 혁거세는 거서관이었고요. 2대 남해는 차차홍이었어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 이사금이 뭐냐면 이게 뜻이 연장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재밌는 생각을 한 거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빨이 빠지잖아.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이가 들면 이빨이 계속 난다고 생각. 뭐 악어야? 이빨이 뭐 계속 나오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빨이 많으면 연장자다. 그래서 이게 입금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자, 이걸 삼성교립이라 그래요. 박, 석, 김. 그래서 세성이 그냥 요 세 그룹에서 연장자 순으로 왕이 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이제 아직은 완전히 뭐가 아니야. 세습 왕이라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은 왕권이 약한 거죠.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이사금. 여기 명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라 역사를 우리가 오늘 이제 여기 상통일까지 우리 할 거거든요. 다 끝낼 거거든. 근데 신라 역사가 신라 입장에서 반전의 역사야. 그래서 위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물론 신라 입장에서요. 됐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구의 침입을 받잖아. 그러면서 큰 위기가 되는데 광개토 대왕이 구원해 주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광개토 대왕이 내부랑한테 힘을 좀 실어줘요. 그래서 이제는 신라에서도 김씨만 왕위를 세습합니다. 그래서 왕위의 독점적 세습이 확립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날 더 이상 이사금이라. 여러분 이사금이란 말은 이렇게 돈다는 얘기야. 연장자 순으로. 내가 어딜 봐서 이빨로 보여? 앞으로 날 뭐라고 불러라? 마립간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이 마립간이라는 건 이전보다 신라의 왕권이 강화됐음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내무랑 끝. 자, 그리고 나면 눌지는 뭐라고요? 여기가 왕위 세습이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 부사상속. 됐죠? 그 다음에 눌지는 기본이 뭐라고요? 비눌. 아까 오색이 장수 그 안에서 보면 돼. 그 다음에 동성왕 소정은 뭐라고요? 결혼해서 동서가 됐다. 됐죠? 끝. 자, 이렇게 해서 5세기 국왕 다 했고요. 자, 이제 6세기 갑니다. 여러분 신라 6세기 국왕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냐면 진짜 5세기까지 말도 안 되던 나라가 7세기 상통일의 주인공이 되잖아.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 거야? 똘똘한 국왕들이 3대가 연달아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지증법흥 지능 다 중요합니다. 됐죠? 자, 첫 번째 지증. 여러분 지증왕 때는 이제 진짜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이 된 거야. 그래서 자, 신라라는 국호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래서 중국처럼 이제 마립간이 아니라 왕을 왕이라고 불러. 왕이라는 호칭도 처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가 1세기 말 태조왕 때부터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부여도 1세기부터고 근데 이제서야 왕이라는 호칭을 써. 그러니까 진짜 완전 후진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신라라는 국호도 이때 나와. 지금까지 우리 신라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뭐라고 배워? 최종적으로 신라가 되니까 신라라고 배운 거지. 그러면 그 전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안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야 될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그 이러면 되는 거야. 이 사루국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사라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애매한 게 솔직히 이제 그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원래 사루국이라는 게 그 경주 일대를 지칭하는 말이라 신라가 좀
그 좀 낙동강 동쪽까지 좀 이렇게 완전히 확장되고 나면 명칭이 뭐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때 기본적으로 신라가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갖춰요. 그래서 덕업일신 망라사방, 왕의 덕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그래서 덕업일신 신 망라라라, 그래서 한 글자씩 따서 신라입니다. 됐죠? 그래서 나라 이름도 인제 나오는 거예요. 되죠? 자, 그다음에 지증왕 때 사실은 이런 사항들을 보여주는 그 배경이 뭐냐면 우경의 실시예요. 그러니까 서울 경작이 이용했다는 건 그 팩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행간은 뭐라고 보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력이 증대됐다는 거지. 먹고 살 게 많아졌어. 여러분 나라가 왜 필요해? 백성들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그런 나라가 무슨 소용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다워진 거죠. 그러니까 되죠? 자, 하나 더. 그다음에 지증왕 때는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방제도 개편합니다. 지방제도. 그래서 신라의 지방제도는 주군제도라 그래요. 주군. 주가 우리는 오늘의 도. 경기도. 그렇죠? 그럼 그 밑에 뭐 있어? 시, 안양시, 평택시, 수원시, 부천시. 그만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지방. 자, 지방 주군제도를 만들고요. 자, 그리고 최초의 군주를 파견합니다. 그 최초의 군주가 뭐냐면 도지사. 이 최초의 군주가 이사부야, 이사부. 그래서 이사부를 오늘날에 강릉, 그래서 강릉일 때 실직주라는 걸 만들어요. 실직주. 그래서 거기에 최초로 지방관으로 파견해. 근데 이사부가 처음에 이제 가면 동해바다 뭐 좋았겠죠. 근데 그 계속 그 보면 재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겨워. 그래서 그 앞으로 배를 타고 좀 멀리 나갔다가 큰 섬을 발견한 거야. 뭐야? 우상국. 그래서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합니다. 여러분 우상국 복속 중요해요. 우상국 어디죠 오늘날에? 제주 아니야, 제주. 제주는 좀 전에 얘기했는데 탐나고 탐나. 여기는 어디예요? 울릉도.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울릉도 독도가 이때부터 관계가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시사 이슈도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지증왕 끝. 자, 그리고 나면 법흥왕입니다. 법흥왕. 자, 법흥왕 시험에 대빵 잘 나와. 되죠?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법흥왕이 출제율 1위야. 한능검이랑 수능은 아니야. 한능검 수능 쪽에서는 지능이 더 중요한데 오히려 지능이 더 중요한데 공무원에서는 법흥을 더 좋아해요. 자, 법흥왕 갑니다. 자, 첫 번째. 자, 법흥왕 때 중앙정보부처로 병부를 설치해요. 그러니까 신라는 관청이 14개거든요. 중앙정보부처. 아까 우리가 좌평이 그게 백제에서는 그 부처명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신라는 그냥 부라고 불러요. 병부. 하는 일이 뭐겠어? 그냥 느낌으로, 눈치로도 알겠다. 뭐겠어? 군사, 국방부. 됐죠? 병부. 그래서 자, 법흥왕 때 병부.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 자체 시험 잘 나오거든.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 이게 행간 의미도 있어. 우리가 바로 이제 통신라 나갈 건데 통신라 가면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다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오랜만에 지금 하시는 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딱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한국사 연착륙 시킬게요. 됐죠? 그러니까 요 팩트는 까먹을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감각이지. 그럼 나중에 암기량이 좀 줄어. 됐죠? 물론 이딴 거 생각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나는 진짜 외우는 게 자신 있다. 나는 그냥 사진 찍듯이 외운다. 그럼 사진 다 찍으세요. 교재를. 됐죠? 그래서 그냥 깡글 외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암기량을 줄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신문왕 배우는데 신문왕 때 구서당 10정이라고 해요. 군사제도. 그러면 중앙군이 구서당, 지방군이 10정이야. 그러면 그 팩트는 팩트대로 외우지만 행간은 뭐야? 군주가 병권을 장악했다는 얘기야. 됐죠? 그럼 왕권 강화야, 왕권 약화야? 무조건 왕권 강화지. 그래서 고려의 4대 국왕이 광종인데 광종이 국왕의 친위 부대를 내군으로 강화시키고 나중에 장위부라고 불러요. 그러면 광종은 군권을 장악한 거야. 왕권 강화야, 약화야? 강화야. 나중에 정조도 마찬가지야.
정조의 싱크탱크가 규장각이라면 정조의 힘이 바깥으로 뻗치는 건 국왕의 친위부대 장룡령이에요. 나중에 뒤에 장룡령 얘기할 때 정조의 남자들 좀 얘기할게요. 정조의 남자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정조의 남자? 이상한데요? 여자야? 여자가 더 이상하다. 정조의 남자. 그럼 누가 떠올라? 이거 진짜 한국사 좋아하시는 분 없군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정약용. 다산 정약용. 나중에 하여튼 정조가 문제 생기면 양용아! 그럼 어디서 정이 탁 나타나. 그 다음에 조선 최고의 천재화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천재화가라고도 하죠. 단원 김홍도. 아주 대표적인 정조의 남자입니다. 됐죠? 여러분 그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중국 역대 왕조부터 사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왕은 사실은 백성들의 부모잖아요. 왕이 왜 있어야 돼? 그렇죠?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거 다 그냥 말장난이지. 왕이야말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일 모르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밥 먹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멀리서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을까? 왕이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 뭐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기본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왕이 밤에 근데 옛날에 실제로 세종은 좀 그렇게 해요. 태종도 좀 그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막 평민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그러니까 승지랑 그다음에 무사 그러니까 호위무사 같은 거 뭐 한둘 정도 데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가잖아. 그런 거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못 봤어요? 그러면 꼭 뭐 왕들은 맨날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나왔던 왕 몇 명 없어. 맨날 드라마에서 본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나를 그냥 뭐 친구처럼 해라. 뭐 그러면 이제 왕한테 그럴 때 가서 한 번씩 말 놓는 거잖아. 소위 말해서 야자하는 거지. 그지? 뭐 내 이놈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근데 실제로 뭐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큰일 날라고 그렇잖아. 그래서 실제로 왕이 중국의 역대 천자들이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그게 궁중화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여러분 영상으로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영상은 없으니까 사진 찍어서 보여주지. 그 사진이 뭐야? 그림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서 황제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구중궁궐 속에 있는 왕은 천자는 그 그림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뭐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봤다고 쳐봐. 그게 진짜 또 백성들의 삶이냐? 가봐야 어디까지 갔겠어 왕이. 그렇잖아. 아무리 세종이 나갔다 한들 어차피 한양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보러 어디만 갔다 오는 거야? 강남대로만 갔다 오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쨌건 자, 그래서 뭐 단원 김홍도 뭐 이런 인물들을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수원화성 만들 때 팔달문시장을 만들게 했던 중상주의 철학, 북학파의 대가 박제가 이런 인물들 할 거예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무인. 하여튼 18세기에는 1대1로는 상대가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각 시기별로 아주 대표적인 무사들이 있잖아요. 역사상 최고의 무사 뭐 이런 거. 그런데 관심 없군요. 나는 관심 많았는데. 물론 내가 뭐 오타쿠니까. 그래서 뭐 이순신이랑 김유신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미없는 거. 자, 어쨌건 하여튼 그 18세기는 최고의 무인이었던 것 같아요. 1대1로는 상대가 없었다는 백동수. 그 백동수도 아주 대표적인 정조의 남자예요. 그래서 정조가 백동수를 중심으로 장룡령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룡령 실제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규장각 장룡령. 그러면 그 팩트도 외우지만 행간은 뭐다? 그럼 병권을 누가 장악한 거야? 정조. 왕권 강화야, 왕권 약화야? 강화. 되시죠? 자, 병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법흥왕 때 율령.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그대로 봅시다. 법의응했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 자리에서 외우자. 원투. 빠팡 뿅. 외운 거죠?
그리고 법 이용했지? 그래서 율령. 행정법, 형법. 외운 거야. 자, 그래서 신라에서 율령마포 언제라고요? 법흥왕. 외웠죠? 외운 거야. 근데 이 법자는 그 법자가 아니야. 부처법자야. 이제 돌릴 수 없어. 이미 외웠잖아. 그죠? 자, 그래서 뭐라고요? 부처님 법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법흥이냐면 이때 불교가 공인돼요. 됐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 드라마틱한 걸 보여주는 게 2차 돈의 순교죠. 진짜 힘피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 타협 과정이 그만큼 드라마틱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반도에서는 고대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 4세기에 공인되거든요. 근데 오직 신라만 거의 또한 150년 됐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늦게 배운 도둑질 날 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교에 대한 활용도는 신라가 제일 높아요. 되죠? 네. 그래서 법화왕 때 불교 공인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자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화왕의 말기에 마무리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연호, 건원.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 연호는 삼국시대 연호 출제율 1위는 건호입니다. 건원입니다. 건원. 아까 우리 연호 한번 했죠. 누가 할 때 했더라? 광개토. 광개토가 연호 뭐라고요? 영락. 됐죠? 영락. 그다음에 법화왕은 건원. 건원. 이게 근데 시험에 출제율 1위야. 삼국시대 연호는 얘가 1위야. 영락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 됐죠? 이 자리에서 외우시고요. 여러분, 연호는 죄송한데 설명을 할 게 없어. 네이밍이잖아. 약속 아니야 이거. 되죠? 자, 그리고 법흥왕은 또 하나 금간가야를 복속합니다. 금간가야. 여러분, 정복 1, 2, 3 한 번만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지증왕 때 뭐 정복한다고? 우상국. 법흥왕 때 뭐 정복한다? 금간가야. 자, 그다음 진흥왕 때 뭐 정복한다? 대가야. 됐죠? 그래서 6세기 똘똘한 국왕 1, 2, 3, 1, 2, 3, 1, 2, 3, 1, 2, 3 순서. 지증왕이 뭐라고요? 우상국. 법황이 뭐라고요? 금강가야. 진흥왕이 뭐라고요? 이거 진흥왕 아직 안 했어. 진흥왕 거 제일 먼저 한 거야 지금. 진흥왕이 뭐라고요? 대가야. 됐죠? 정복 1, 2, 3, 1, 2, 3 우상국. 그건가요? 대가야. 됐죠? 이러면서 이제 진흥왕 때 완전히 가야의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되신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진흥왕으로 갈게요. 진흥왕. 자, 진흥왕은 전성기지 이름부터가 그죠? 진짜 흥했어. 진짜 흥했어. 그런데 일단 진흥왕도 체제 정비부터 먼저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화랑도예요. 화랑도. 원래는 이게 그 청소년 집단, 그러니까 청소년을 이렇게 그룹핑하는 게 원래 걸그룹으로 했던 건데, 근데 이게 남모와 준정사에서 살인 사건이 터져. 그래서 뭐로 바꾼 거야?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화랑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그 아이돌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요렇게 그룹핑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화랑도예요. 그래서 자, 진흥왕이 화랑도를 국가적 이제 단위로 다시 재편하고요. 두 번째, 자기 큰아버지가 불교 공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흥왕은 법황의 아들은 아니에요. 모르셔도 돼요. 법황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법흥왕의 동생이 입종갈문왕인데 입종갈문왕의 아들입니다. 자, 어쨌건 조카로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여기가 불교 공인하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불교 교단을 정비합니다. 교단. 그러면서 해량이라는 승려를 스카우트해서 교단 정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리정돈을 좀 해요. 그 다음에 또 자, 거칠부에게 역사서를 편찬하게 이게 국사입니다. 아까 우리 역사서 한 번 더 있는데 뭐 할 때 했더라? 근초고왕. 근초고왕 때는 뭐라고요? 서기. 진흥왕 때는 뭐라고요? 국사. 그러니까 삼국의 역사서는 전성기 때 편찬하는 게 특징이에요. 됐죠? 그래서 거칠부의 국사.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면 이제 성왕. 내부 정리정돈 끝냈지. 아까 성왕도 그랬잖아. 천도하고 내부 정리하고 한강까지. 진흥왕도 그래. 됐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야? 한강. 그래서 처음에는 자, 한강 상류만 차지합니다. 근데 태백산맥 넘은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도 보이세요? 지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저기 본문에 가면 우리 지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지도 보시고 아니야 지도 보지 마요. 그냥 이거 요람으로 끝냅시다. 전 봐요. 빨리 갑시다.
그래서 한강 상류에다가 소백산맥 처음 넘어본 거야. 그게 단양적 성배야. 551년. 그리고 그다음 성왕의 뒤통수를 주고 한강 뺏는다 그랬죠? 그리고 관산성에서 성왕을 잡는다 그랬잖아. 대박이지. 자, 그리고 나면 자, 한강을 직접 가요. 본인이. 그래서 북한산이라는 걸 뭐 신라 애들이 본 적이나 있겠어? 맨날 경주에 숨어 살았는데 그래서 북한에 가서 그러니까 북한산에 가서 북한산 순수비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면 가야가 백제 성왕편에 섰었거든. 그래서 이거 가야 놔둘 수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거야? 가야로 가는 거야. 오, 이거 좀 전에 했다. 뭐라고요? 대가야 멸망.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고구려가 아직도 내분에 휩싸여 있어. 정신 못 차려. 그래서 어디까지 밀고 들어간다? 함경도까지 밀고 올라가요. 이게 황초령비, 마울령비야. 그러니까 진흥왕 때 이 비문들이라는 게 뭐냐면 영토 확장을 기념으로 박아요.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지도 한 번만 보시죠. 아까 지도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 둘, 셋 넘기면 되지 않아요? 세 장? 신라 지도 나왔어요? 신라 좌측 아래쪽에 있죠. 그렇죠? 저랑 같은 거 보고 계시나요? 날갯단에 근데 지도가 좀 작기는 좌측에. 그치? 날갯단. 나랑 같은 거 보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소백산맥이잖아. 아니 신라가 어디 태백산맥, 소백산맥 어디 밖으로 나가 감히. 산맥 안에 숨어서 겨우겨우 살았는데 가야랑 둘이 서로 마주보면서 위로하면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처음으로 넘었다고. 그래서 이쪽에 한강 상류 10개군을 가진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늑다리 성왕, 이 늙은 너구리 성왕이 좋은 땅은 지가 다 가진 거 아니야. 난 한강 넘어 잘 몰랐지. 그래서 실제로 얻은 땅 여기가 한강 상류가 뭐야? 주로 태백산맥이네? 여기서 뭐 했겠어? 진흥왕이 화랑들이랑 뭐예요? 뭐해? 스키? 눈썰매? 보드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강하로 여기가 더 좋잖아요. 서울 쪽. 그래서 진흥왕이 전격적으로 배신한 거죠. 됐죠? 그리고 나면 성왕이 이대로 끝낼 수 없어 가야와 연합해서 쳐들어왔던 게 관산성. 여기서 성왕을 잡아요.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스토리 라인만 잡는 거야. 외울 거 없어요. 이런 걸 왜 외워? 그리고 나면 성왕이 죽었죠? 그럼 완전히 한강이 진흥왕께 되는 거야. 그래서 북한산 순수비 이게 진흥왕 순수비라고 그러는데 순수비는 왕이 직접 간 거예요. 여기를 직접 가. 그래서 기념해서 비문을 갖다 꽂습니다. 555년 북한산 순수비. 그러니까 북한산 순수비가 땅에 꽂혔다는 건 성왕은 이미 세상에 없는 거야. 한강은 완전히 진흥왕께 된 거야. 됐죠? 편하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야 해결해야죠. 그래서 가야, 대가야 없애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고구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려. 그래서 고구려까지 밀고 올라가요. 탄력 붙여서. 근데 여러분 이게 특이한 게 그냥 편하게 듣기만. 나중에 그 신라가 상통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라 상통일 라인이 요 라인이거든요. 대동강에서 원산만. 그러니까 요 위쪽은 보면 통일신라보다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흥왕이 진짜 오버페이스한 거죠. 그래서 요 진흥왕의 오버페이스가 신라의 7세기의 큰 화가 됩니다. 고구려랑 백제랑 너무 들쑤셔 놓은 거야. 그래서 이 둘의 파상 공세 속에서 신라는 죽어갈 거야. 됐죠? 근데 신라 역사가 뭐라고? 반전의 역사야. 그래서 이 위기가 사통일로 끝나요. 됐죠? 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위기가 아니잖아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때로는 운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은 나중에 보면 나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까지 밀고 올라고. 노도장 찍으세요. 자, 근데 이거 금방 뺏깁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이제 바로 말 이어갈 거야. 자, 이제 6세기 말 7세기 초 영양왕 시기를 대표하는 명장이 나오거든. 그 명장이 온달이에요. 온달한테 다 뺏깁니다. 파죽지세 한강까지 밀고 내려와.
됐죠? 영양 초기를 대표하는 고구려의 최고의 명장이야. 내가 고구려 최고 명장이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 실존 인물이에요 그러더라고. 실존 인물이지 그럼. 그랬더니 뭐 자기 소설인 줄 알았대. 그럼 사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았더니 이거 바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바보 아니야. 됐죠? 출세기 초 최고의 명장이에요. 자, 그래서 온달에 의해서 싹 뺏깁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거의 이제 신라가 한강까지 위협받는데 그 한강 상류 오늘날의 그 구리시 쪽이죠. 구리시. 그러니까 셰라톤 워커힐 호텔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아차산 근처에 왔을 때 말을 타고 오다가 아차 하고 헐맞아 죽어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이 아차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안 좋은데 내가 만든 얘기 아니거든. 원래 진짜 지명의 유래입니다. 되죠? 네. 이렇게 온달이 가죠. 그 삼국사기 열전 온달편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온달이 죽었는데 온달이 출정하면서 영양왕한테 계리병 이북 땅의 백성들이 아직도 부모의 나라를 그리워하는데 내가 그 땅을 다 되찾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출정해요. 그 계리병 이북 땅이라는 게 바로 소백산맥 북쪽 한강을 말하는 거야. 부모의 땅이라니 무슨 말이야? 그렇지. 지금 6세기 말인데 6세기 말. 그러면 부모 세대는 5세기 조부 이 정도 세대는 실제로 고구려인이었던 거지. 그럼 그 사이에 뺏겼던 거 아니에요. 한 몇십 년 전에. 그죠? 네, 그래서 아직도 부모의 나라를 그리워한다. 그래서 땅 찾으러 왔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관이 안 움직였대요. 관이. 근데 관은 이제 군사들이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온달에 관이 안 움직이는 거야. 막 아무도 안 움직여.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평강이 울면서 와요. 그래서 관에 엎드려서 평강이 막 관에 엎드려서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삶과 죽음이 결정되었는데 아직도 무엇의 미련이 남아 가지 않으려 하십니까? 이제 편히 잠드소서. 그랬더니 관이 움직였대요. 됐죠? 네. 내가 만든 얘기 아니고요. 삼국사기의 열전 온달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는 한숨을 돌리게 돼요. 진짜 온달 안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살짝 선만 이어드릴게요. 시간선만 살려드릴게. 어차피 이거 통일가서 할 거거든. 이 위기 상황이 누구냐면 진흥왕 다음에 진평이야. 여러분 영양왕은 거기다가 영양왕은 딱 영양가 있는 장수 둘만 기억하면 돼. 앞에다 누굴 세워? 온달. 뒤에다 누굴 세워? 을지문덕. 영양가 많은 장수 둘 끝. 배점. 자, 그래서 온달이 이거 진평 때 엄청 갖다 때린 거야. 다 뺏기고 난리가 났어. 근데 온달이 죽어서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진평이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원광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원광이 걸사표라는 글을 씁니다. 걸사표. 밑줄. 이게 뭐냐면 군대를 구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스님한테 쓰라 그러냐? 이게 스님한테 할 얘기야 이게? 이게 뭐냐면 군대를 구하는 글, 군대를 끌고 와서 저 나쁜 놈들 고구려를 벌해달라 그거야. 그럼 지금 승려가 글을 써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 물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죠? 하필이면 승려한테, 그죠? 그랬더니 원광이 뭐라 그러냐면 어찌 승려가 된 자가 전쟁을 일으키는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왕께서 말씀하시니 쓰겠습니다. 그리고 써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걸사표를 중국에 보내. 중국이 당시에 350년간의 대분열기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589년에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해요. 6세기 말에서 막 7세기 넘어올 때. 근데 당시에 그 원래 수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은 이제 문제고요. 몰라도 됩니다. 자, 그다음 그의 아들. 그 뭐 지금도 중국 역사상 아주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양광입니다. 원래 본명이. 아버지는 양견. 양광. 이 인간은 그냥 크레이지 상태야. 크레이지 상태. 되죠? 자, 그런데 수양제한테 글을 보내요. 그래서 수양제가 고구려 원정에 대한 명분을 얻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대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됐죠? 그래서 113만 대군을 끌고 고구려로 원정으로는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죠. 그래서 을지무덕이 수나라의 군대를 살수해서 싹 죽인 거지. 특히 별동대 3천은 거의 물속에 다 집어넣어요. 됐죠? 거의 전멸시킵니다. 자, 그다음 그러니까 요거 선 이렇게 선 이어주면 돼요. 몇 가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도 두 번이나 더 고구려 갖다 때려. 그러다 지가 망해요. 되죠? 자, 중국이 다시 통일되자마자 금방 두 번째 왕만에 또 나라가 무너졌는데, 자, 중국 역사상 또 걸출한 영웅이 한 명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도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위대한 황제 두 명이라고 말할 때 당태종, 그리고 청나라 강희제, 그리고 가장 중국 역사상 최고의 영웅 5. 그러면 또 거기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 들어오는 사람이야. 됐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워낙 영웅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중인들이 좋아하는 영웅의 모든 면을 갖춘 사람이에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전장을 누비던 위대한 장수로서, 하여튼 자신이 지휘관으로 참여한 전쟁에 이 사람은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너야말로 하늘이 내린 장수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진짜 극찬을 들었던 사람. 그래서 아버지를 먼저 왕시켜줘. 그 사람이 당 고조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왕에 오르죠. 자, 이 사람이 당태종.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완전한 영웅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당나라가 등장하는 상황 속에서 고구려도 이제 중국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나라와 싸워서 이겼지만 여러분, 이게 이렇게 계속 수나라랑 전쟁을 했는데 고려라고 온전했겠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친당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천리장성을 축조해요. 여러분, 이 얘기 상충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 앞으로 평화롭게 지내겠다고 해서 우리가 군대 다 없애면 되겠어요? 바로 평화가 깨지지. 그렇죠? 그래서 천리장성에 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친당 정책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 대립해서 전쟁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중국이랑 잘 지내고, 한편으로는 또 중국이 어떨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 영유왕이 근데 실제로 천리장성을 쌓은 건요, 그 북쪽의 부여성에서 남쪽의 비사성까지 쌓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다 쌓은 건 아니야. 이건 중국의 만리장성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원래 국경지대에 주요한 성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진시황이 쌓았다는 만리장성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성들이 있는데 거기 중간에 끊어진 구간들을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방어 라인을 확실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천리장성의 축조. 그런데 이 천리장성 축조 책임자가 영계소문이에요. 근데 영계소문이 대당 강경파야. 그래서 영유왕과 갈등이 커져. 그래서 영유왕이 영계소문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영계소문이 칼을 먼저 뽑아. 그래서 영유왕을 죽이고 그 조카 고장을 허수아비 왕으로 앉혀요. 이 사람이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이야.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영계소문이 어떻게 하냐면 대당 강경책. 됐죠? 그러면 당태종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시 쳐들어와요. 보장왕 때 다시 쳐들어오는데, 이게 뭐야? 이게 양만춘과 그 다음에 관민이 합심해서 당태종을 물리친 안시성 싸움이에요. 됐죠? 안시성 전투 되신 거죠? 이게 좀 이따가 사형통이랑 바로 이어지거든? 그러니까 시간 라인만 그대로 잡을게요. 저 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진평. 근데 진평이 이 와중에, 그러니까 실제로 진평이요, 왜 나중에 신라가 이 대중국 외교에 목을 매냐면 여기서 대박이 난 거야. 가장 무서웠던 고구려의 파상 공세가 멈췄잖아.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의 주요 전장이 어디로 바뀐 거야? 그렇지, 완전히 중국 쪽으로 바뀐 거야. 그럼 신라로 와서 지금 또 계속 때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후에도 보면 이 대중국 외교에 신라가 목을 매게 돼요. 되죠? 왜냐하면 대박 성공이었으니까. 됐죠? 그리고 신라가 이제 신라 상통일을 뭐 폄하, 그리고 진짜 상통일을 또 뭐 그랬더니 부정적 측면도 물론 있죠. 없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 뭐 외세를 끌어들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표현은 이제 사실은 뭐 지극히 오늘날 우리의 관점이죠. 오늘날 우리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우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왜 우리끼리 반목했냐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들 시각은 하나도 안 그래. 여러분, 우리 후손들은 뭐라 그러겠어? 우리 후손들은 우리 바보라고 안 할 것 같아? 어? 우리끼리 남과 북에다 선 꺼놓고 누가 혹시라도 그 선을 지울까봐 우리끼리 난리치고 우리끼리 더 반목하고 주변 국가들만 좋아하고, 어쩜 우리는 똑같은 걸 하고 있잖아. 맞죠? 미국이랑 손잡고 북한 정부를 무너뜨렸어. 후세인들이 뭐라 그러겠어? 그죠? 뭐 우리 입장에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건 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죠. 자, 근데 이 와중에 또 진평이 억지로 고집을 부려서 자기 큰딸 덕만을 또 왕위에 세워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의 탄생이야. 이게 선동여왕이야. 그 선동여왕이 등장하거든. 근데 이때 백제왕이 누구냐면 의자왕. 근데 여러분, 의자왕 그러면 너무 삼천궁녀가 임팩트가 세서 그래서 맨날 뭐 향락 정치 그러는데 실제로 삼천궁녀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의자왕이 마지막에 좀 실정을 한 건 같긴 해. 근데 그렇게 뭐 실정한 왕이 뭐 한둘인가 정호대사 왕 중에. 근데 초기에는 정치 잘했어요. 그래서 해동 증자라고 불렸고, 그다음 초기에 실제로 신라를 엄청 갖다 때려서 신라로부터 굉장히 많은 땅을 뺏어요. 그래서 40여 성 이성을 뺏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는 꼭 기억해야 돼. 우리 시험에 너무 잘 나와.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시험에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한능검에도 잘 나오고 수능에도 가끔 보이고. 됐죠? 이게 뭐냐면 대하성. 여기서 대하성이 무너져요. 이 40여 성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굉장히 요충지고, 이거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성주가 김품석이야. 이름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이 김품석이가 누구냐면 바로 김춘추의 첫 번째 사위야. 원래 춘추는요 완전 한량이에요. 혈통 완전 좋고. 됐죠? 그런데 여기 춘추가 딸 바보거든. 근데 김품석이 누구냐면 김춘추의 첫 번째 사위야. 당시에 대야성의 성주야. 됐죠? 그런데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대야성을 함락해. 근데 문제는 그 성이 함락될 때 도망 나가던 성주와 성주 부인, 그러니까 끝까지 좀 항전하다가 빨리 도망을 안 갔겠지.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간 거야. 잡혔어. 그런데 옛날에 우리의 성왕이 신라놈들한테 비참한 채울 맞았잖아요. 그래서 신라가 성왕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왕을 목을 잘라서 죽이고 머리는 안 줘요. 몸만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성왕의 아들이 창이거든요. 이름이 부여창이야. 그래서 일명 창왕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보통 위덕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위덕왕이라고 부르고 창왕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약간 정신분열을 알아. 그래서 막 병원이란다. 병원이 없죠 그때. 그래서 막 사찰에도 막 들락거리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지휘관이었거든, 관산성 전투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관산성 전투에 왜 오냐면 자기가 총사령관이었는데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이 창이 잠깐 쓰러져요. 그래서 전쟁이 긴박하게 되면서 성왕이 무리하게 본영으로 소수의 호위무사들만 데리고 합류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매복에 걸려서 허망하게 죽거든요. 그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 죄책감이 있는 거야. 근데 신라놈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훼손시켜서 뭐만 보낸 거야? 아버지의 시신이 왔는데 머리가 안 온 거야. 몸만 왔다고. 여러분 그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래서 이 정신분열에 막 시달려요. 백제인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김품석과 그 성주를 윤충이 목을 딱딱 잘라요. 그래서 신라놈들이 했던 거랑 반대로 해줘. 야, 잘 봐. 차라리 보낼 거면 머리를 보내는 게 맞아. 이런 다음에 그 딸과 사이의 머리를 나무 박스에다 넣어요. 춘추한테 택배로 보내준 거야. 그래서 그 딸바보 춘추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자기 딸의 머리를 택배로 받은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부터 크레이지 모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냥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춘추의 꿈은 뭐다? 성통일 아니에요. 성통일 하지도 않고 성통일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야. 됐죠? 성통일은 김유신의 꿈이야. 그래서 춘추의 꿈은 뭐 한다? 우리 딸의 복수를 한다. 이런 걸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불구대천의 원수라 그러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됐죠? 그래서 춘추가 계속 고구려 날라갔다가 군대 달라. 백제를 치자. 그래서 또 거절당하고 거의 죽을 뻔하거든요. 다시 또 와도 또 당나라. 엄청난 굴욕만 당하거든. 또 와. 됐죠? 근데 춘추가 멈추지 않아. 계속 가. 됐죠? 그래서 결국은 김춘추의 대당 외교가 성공해요. 그게 진동여왕 때야. 이때 뭐가 만들어진다? 나당동맹. 나당동맹. 됐죠? 근데 이게 나당동맹이 여러분 AD 648년이거든. 이 연도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라인만 하나 만드는 거야. 이거 바로 이어질 거야. 바로 이어질 거야. 바로. 자, 갑니다. 안시성 전투가 AD 645년이야. 당태종이 하늘이 내린 장수 이세민이 이게 직접 오거든. 그것도 20만 대군을 끌고.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이 조그마한 성 안시성을 못 넘어요. 요동성, 계모성, 신성에서 파죽지세야. 하늘이 내린 장수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그래서 고구려가 엄청난 위기를 맞는데 그 조그마한 안시성 앞에 멈춰서 여기서 딱 60일간 붙잡혀.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한쪽 눈도 잃어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에 돌아가서 시름시름 앓다 나중에 당태종은 죽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최고의 영웅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했지. 그래서 막 이렇게 발작 일으키다 죽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되죠? 당태종이 져야 돼. 그래야 당나라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 거야? 신라라는 군사적 파트너가 필요한 거야. 김주추가 한 번에 성공하는 게 아니야. 가서 계속 무시당해. 그러다 나중에 결국은 당태종이 군대를 내어줍니다. 됐죠? 뭐의 성공? 나당동맹의 성공. 이제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요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진동령이 죽고 나면 나당, 그러니까 대당 외교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춘추가 나머지 경쟁자들을 누르고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 돼요. 이 사람이 무열왕이야. 그래서 무열왕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무열이 바로 백제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김춘추의 꿈은 딸의 복수, 백제 멸망. 그래서 여러분 춘추는 꿈 이루고 죽는 사람이에요. 춘추가 언제 죽는지 아세요? 661년에 죽어. 딸의 복수를 하고 딸과 사이의 복수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눈을 감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통일은 무열왕 아니야.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상통일 무열왕 B 딱 어디까지만? 백제 멸망까지만. 그러면 고구려 멸망은 누구예요? 아, 그의 아들 문무왕이에요. 근데 문제는 고구려 멸망이 또 상통일이 아니야. 왜? 원래 나당동맹이 결성될 때 당나라와 신라의 밀약은 대동강선이야. 대동강의 북쪽은 누가 갖는다? 당. 남쪽은 누가 갖는다? 신라. 근데 백제 고구려 멸망하면서 당나라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너 도와주러 온 거 아니야. 그냥 한반도를 다 먹겠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신라는 아주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자, 고구려, 백제, 유민 전부 끌어모아서 당나라와 이 전선 없는 나당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게 8년이 또 걸려요. 됐죠? 그래서 문무왕이 자, 문무왕 때 고구려 멸망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당 전쟁. 그래서 나당 전쟁에 승리하면서 뭐 하는 거야? 통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끝.
다 했어요. 상통일 과정 여기 쭉쭉.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문화는 저 좀 봐요. 여기 아까 진평학 때 내가 원강 얘기했잖아. 선덕여왕 때는요. 이때 봐 대성이랑 40성 뺏기고 이때 김춘추 딸도 죽고 막 난리도 아니라 그랬죠. 이 위기 상황에서 또 누가 등장하냐면 자장대사가 등장해요. 당시에 외국에 유학 중이거든. 선덕여왕이 급히 불러들여. 얘 어디에 유학 가 있었게? 어디게? 1번 2번 중국, 3번 인도. 어디였겠어요? 4번? 좋아. 4번 미국. 어디겠어요? 인도를 왜 가요? 이름을 봐요. 카레 대사도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중국 유학 중이었어요. 급히 불렀는데 이 자장이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여왕이라 이런 환난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진흥왕 때 황룡사라는 거대 사찰을 만들거든요. 여기다가 거대한 목탑을 만들라 그래. 그래서 만들게 되는 게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황룡사는 누가 만들었어? 진흥. 선덕여왕 때는 뭐라고요? 선덕여왕 때 사찰 만들긴 해. 그러니까 황룡사 안에 9층 목탑을 만든 거고 선덕여왕 때 만든 사찰은 분황사예요. 분황사. 그리고 요 탑도 지금도 남아 있어. 그대로 읽으세요. 저 좀 봐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여기 황이 뭐냐면 왕, 황제. 요 분자가 향기 분자야. 그래서 여왕의 향기가 나는 사찰이에요. 그렇죠? 황룡사는 언제? 진흥왕. 분황사는 언제? 선덕여왕. 여왕의 향기. 진흥왕의 향기. 이상하잖아. 무슨 냄새야? 그죠? 네. 그래서 분황사. 그 다음에 첨성대도 있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관측 기관. 끝. 자, 진덕여왕 때는 나당동맹 말씀드렸죠? 하나만. 가장 중요한 부서인 집사부라는 걸 이때 만들어요. 집사부만 기억하시죠? 연례관청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집사부의 책임자가 이제 시중. 그래서 나중에 재상의 역할을 해요. 태종배열왕은 백제멸망. 끝. 문무왕은 성통일의 완성. 끝. 7세기 다 했어요. 됐죠? 7세기 다 한 겨. 자, 7세기 하면서 신라왕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다 했고요.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 좀 제가 좀 마무리 좀 해볼게요. 정리 정돈 좀 해볼게요. 여러분 25페이지 보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이거 시간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저랑 그냥 바로 풉시다. 여러분 내가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의 유형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낭랑을 차지하고 한반도로 진출. 서안평 차지. 낭랑 축출. 누군지 기억나? 미천. 4세기 미천왕. 그 다음에 밑으로 와보세요. 평양천도. 백제를 공격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한성을 함락시켰대. 보이세요? 그러면 뭐야? 5세기 장수. 근데 문제는 그럼 거기 이렇게 사이를 고르는 거잖아. 4세기 미천에서. 그냥 이렇게 시간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황업적 다 알아. 근데 답만 몰라. 왜? 시간이 무너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면서 시간선까지 라인 계속 지금 수평으로 잡으면서 왔어요. 되죠? 지금 우리 대화 되는 거죠? 태학 누구지? 까먹으면 배신이야. 내가 태학이야. 까먹으면 태학. 재미없네요. 태학은 소수림. 됐죠? 자, 그다음 진대법은 2세기 고국천왕. 이 고국천왕은 완전 앞이잖아. 2세기. 됐죠? 천리장성은 이거는 당나라 등장해야지. 이거 영유왕 때야. 7세기. 됐죠? 여기 있네. 여기. 조금 전에 한 거잖아요. 됐죠? 네. 우리 대화 되는 거지 지금? 대화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리을은 신라를 도와 왜를 격퇴했다. 이건 누구야? 광개토. 아니 그러면 문제가 지금 이거잖아. 어디 갔어? 아니 미천왕에서 장수왕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소수림? 광개토가 답이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기억? 리을. 된 거죠? 그쵸? 오케이, 됐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27페이지 기출. 이 왕 때 노리사측을 보내서 일본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파한 거야. 누구야? 성왕. 그러니까 이렇게 왕 찍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을 물어봤고. 뒤로 넘어가서 문제는 29번을 풀게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근데 최대한 그냥 문제 유형만 봐드릴게. 자 갑니다.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신라의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바로 작년 지방직이야. 그래도 좀 따끈따끈한 거예요. 이거 말고 더 이상 지방직 아직 안 봤지. 이사부가 군주가 됐어. 그런데 우상국 사람들이 우매하고 사나워 위험해. 복종시키기 어려워. 계책을 써서 굴복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자로 그러니까 사자 모양으로 큰 나무를 만들. 아니 말 어떻게 한 거야 지금? 나무로 그렇지 사자를 크게 만든 거야. 아? 그래서 배에 싣고 우상국 앞에 갔어. 울릉도 앞에. 그래서 이제 속임수를 뭐라 그러냐면 야 항복해라. 안 하면 너 이거 맹수 이거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근데 그거 사실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너 풀면 니는 다 죽어 다 죽어. 그랬더니 우상국 사람들이 되게 귀염둥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한 거야? 다 진짜 항복하고 나온 거야. 왜 됐죠? 그래서 우상국을 이렇게 복속했대. 누가? 이사부가. 됐죠? 그러면 이사부 우상국 복속 어느 왕이죠? 지증. 기억나시죠? 지증, 법풍, 진흥. 우상국, 금강가야, 대가야. 됐죠? 자, 독서산품까지가 안 배웠죠? 이거 원성왕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이제 뒤에 가면 얘기할 거야. 자, 신라. 왕후 이제 국호 나오는 건 언제야? 지증. 이 정답이잖아.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해지 이건 잠시 후에 할 거예요. 신문왕이고. 그 다음에 장문유 보내서 당나라에 등주를 공격하는 거 발해입니다. 발해. 무왕이야.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거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됐죠? 그 다음 가야. 여러분 가야는 가볍게 가시죠. 가야는요. 이렇게만. 여러분 날개단 봐봐. 날개단 내가 정리해놨지. 이렇게만 일단 구별하시면 돼요. 자 3세기에 정기가 연맹이 만들어지는데 그건 김해의 금강가야예요. 날개단 보세요. 날개단. 그 다음은 4세기 말 5세기 초에 이거 했다. 고구려 군대 공격. 원하지 않는데 백제와 고구려의 싸움에 개입하게 되는 거잖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지. 백제가 막 좁혀서 그러니까. 그랬다가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 기억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고령의 대가야. 그래서 5세기 말에 후기가 연맹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5세기 대가야예요. 아니 고령의 대가야. 그런데 이때 여기 시조는 누구냐면 이진아시왕이에요. 이거 일단 구별하십시오. 여러분 김수로 탄생설화는 보세요. 여기 구지봉설화. 촌장들이 야 왜 우리한테 왕 안 주냐. 그러고서는 다 똘마이들 데리고 구지봉에 올라가잖아. 그래서 하늘 향해서 뭐 노래를 부르며 손뼉을 치며 다리를 구르며 막 단체로 막 퍼포먼스 하는 거. 볼만했나 봐. 그래서 하늘에서 쾅쾅쾅쾅 하고 알 6개 떨어뜨려 주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구지봉설화. 거기서 불렀던 노래가 뭐야? 여러분 국어 시간에 하지 않아? 거보가 머리 내밀어 이거잖아. 구지가. 됐죠? 그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알이 먼저 아이가 이제 동자로 변하는데 그의 이름이 수릉이잖아. 그래서 수릉이 만든 나라가 금강가야. 사료를 읽어주면 돼. 두 번째, 이진아시랑 탄생설화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덜 들어본 거야. 덜. 그래서 여기는 가야산신이 나와요. 가야산신. 왜냐면 근데 여기가 여신이야. 여신. 됐죠? 그러니까 낙동강 옆에 가야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내륙 안쪽으로 들어온 거야. 고령은 내륙 안쪽에 있어요. 김해는 바로 부산 옆에 바닷가잖아. 됐죠?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에게 감응이 돼.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 둘이 나와요. 뇌질주일과 뇌질청해. 근데 하나가 김수로요. 하나가 이진아시왕이다. 예를 들어 가야산신 정견모주 이 얘기가 나오면 대가야의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지봉설화 거보가 머리를 내밀어 그거 나오면 금강가야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 구별하시면 돼요. 됐죠? 자 갑니다. 자 최종. 자 마무리 초좀 봐요. 금강가야는 언제 멸망한다? 법풍. 이거는 신라 때 했다. 그치? 대가야는 진흥. 됐죠? 마지막 하나만 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야 고분이
엄청 많이 남아 있거든. 가야 구분이. 하나씩만 외웁시다. 됐죠? 하나씩만. 자, 그래서 금강가의 대표가 대성동 고분이야. 써보세요. 아니 교재 있다. 밑줄 치셔도 되고. 대성동 고분이에요. 그 다음에 대가야의 대표 고분이 지산동 고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가야 고분 남아있는 게 70개가 넘어. 70개가. 대빵 많어.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지. 됐죠? 그러니까 하나씩만 외우자고. 하나만. 됐죠? 자, 시험에 선제 그대로 나옵니다. 됐죠? 네, 지금 안 외우더라도 하여튼 궁극적으로 외우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자, 가야의 발전은 금강가야, 대가야 이렇게 구분까지 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 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문제 있는데 여러분 얘는 3급 문제 풀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31 상통일 갑니다. 통일.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큰 흐름 얘기하고 쉬었다 갑시다. 됐죠? 내가 7세기를 아까 막 얘기했잖아. 그 얘기가 이 얘기야. 이거랑 이어지는 얘기야. 됐죠? 네. 그래서 여기를 그냥 쭉 가야 돼. 쭉. 됐죠? 지금 똑같은 얘기야.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삼국 통일 얘기야. 7세기 상국 통일. 됐죠? 7세기 상국 통일인데 자, 여기는 통일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통일전 1, 2, 3 통일 과정 1, 2, 3 1, 2, 3 1, 2, 3 끝. 됐죠? 네.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수화의 싸움. 자, 살수대첩 1. 됐죠? 누구? 수양제. 자, 7세기 대외항쟁 2. 자, 안시성 싸움. 안시성 전투. 이번엔 누구예요? 당태종. 당태종이 좀 한 얘기 같은데. 자, 당태종이 져야 돼. 그래 3 그래야 나당 동맹이 결성돼. 김춘추의 대당 외교가 성공한 거야. 자, 이제 통일과정 1, 2, 3 갑니다. 통일과정 1, 2, 3. 자, 통일과정 1. 자, 660년 백제 멸망. 자, 2 668년 고구려 멸망. 여러분 연도 외워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시간에 대한 느낌. 자, 그 다음에 통일의 완성 676년 기벌포 전투. 됐죠? 통일과정 통일전 1, 2, 3. 통일과정 1, 2, 3. 1, 2, 3 1, 2, 3 끝.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이런 데를 아직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처음 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냥 천천히 줘 보실래요? 신라의 삼국 통일. 그 다음에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 그러니까 고려 건국하면서 후삼국 통일. 그 다음에 고려 시대 거란과의 항쟁, 여진, 몽골, 홍건적과 왜구. 그 다음 조선 시대 임진왜란, 병자호란.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막 얘기했는데 이 공통분모 알겠어요? 제가 지금 입으로 막 말한 게 지금 이 뭐라고요? 통일과정. 그 다음에 태조의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 그 다음에 거란과의 항쟁, 여진,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임진왜란. 공통점이 뭐야? 지금 내가 말하는 거예요. 전쟁. 전쟁은 시험에 뭐가 나온다? 공무원 시험에선 무조건 순서. 전쟁을 자세하게 절대 안 물어봐. 여러분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연도를 말씀드리는 건 시간에 대한 느낌 때문이야.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아니면 연속으로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냐 거기에 대한 느낌이고 중요한 건 스토리라인 앞에서 다 세우고 왔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하고 쉬겠다는 얘기야. 왜냐면 아까 7세기 그 얘기를 이것 때문에 한 거야 지금. 됐죠? 우리 돼야 되는 거죠? 7세기는 바로 이번 시간이야. 전 시간도 아니고.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까먹지 않았을 거야. 까먹기에는 너무 짧아 시간이. 됐죠? 살수대첩. 아까 시간 라인 느낌 와요? 고구려왕 누구지? 영양가 많은 장수 둘. 영양. 신라는 이거 누구 때문에 오지? 아, 진평. 원강한테 걸사표라는 글 쓰게 한다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천리장성의 축조. 그리고 영계소문의 구테타. 오케이?
자, 그리고 대단강경책. 자, 이제 수나라는 망했고 당태종. 그러니까 천리장성의 축조는 당의 침략에 대비하는 거야. 수나라는 망해서 없어. 근데 무슨 여러분 공무원 시민께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사실 좋은 선지는 아니죠. 수나라의 침략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수나라가 있지라는데 뭘 침략에 대비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중국 왕조는 왕조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고요. 시간. 없다고. 없는데 어떻게 쳐들어와. 됐죠? 네, 그래서 되신 거죠? 그 다음 안시성 싸움. 그리고 요거 시험에 잘 나와. 그거 체크만 해봐요. 대하성. 여러분 여기서 김품석이 죽는다고. 김품석과 그 부인. 여기서 춘추가 크레이지 모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백제 멸망시킬 때까지 춘추도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멈추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느 왕 때라고? 뭐 좀 전에 했잖아요. 선덕. 그리고 김춘추가 대동이고 성공하려면 안시성에서 당태종이 져야 돼. 그러면 대동이고 성공할 때는 언제라고? 진덕.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대하성은 어차피 의자왕이 하는 거니까 이 밑으로 백제는 다 의자왕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긴 영양인데 영계소문이 구티사 일으키면서 자 죽이고 그러니까 아니 영양이란다. 여기 천리장 축조는 영유인데 영유왕 죽이고 영계소문이 보좌왕 세우는 거 아니야. 됐죠? 이 왕에 대한 시간 느낌. 그 다음에 백제 멸망 누가 시킨다 그랬어? 춘추. 그래서 누구라고요? 무열왕. 고구려 멸망은 그의 아들 문무. 상통일의 완성은 문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 라인 됐죠? 요 느낌. 요거 잡아드리려고 지금 내가 멈추지 않고 한 거야. 자, 백제 멸망, 의자왕의 실정. 요건 그냥 보시면 되고 향락정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똑같아. 얘네들 우리 안 믿는다니까. 직할지로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웅진, 도덕부. 고구려 멸망하고 나면 고구려의 안동, 도우부. 앞에서 고전할 때 얘기했죠. 워낙 한반도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조선 애들 황제 직할지로 가겠다. 아예 그냥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만든다 그랬잖아. 그게 안동 도우부. 그리고 안동 도우부 안에 도덕부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도, 시, 군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자,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래서 복신, 도침은 주류성에서 일본에 있는 풍을 데리고 와서 백제 부흥운동이에요. 한동안 위세를 떨쳤지만 결국 진압돼요. 그 다음 고구려. 자, 고구려도 계속된 전쟁, 영계소문 사후에 지배층의 분열. 자기 아들들 사이에서 권력쟁 탈전. 그리고 큰아들 연남생이 군대를 갖고 그냥 당나라에 투항해버리잖아. 자, 그래서 허망하게 멸망하게 돼요. 자, 그러나 이대로 끝낼 수 없어. 그래서 안승을 왕으로 받던 건모잠은 한성에서, 고현무는 오글성에서. 여러분 이런 이름들을 나중에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가 여러분 기출연도 한번 보세요. 그래도 의외로 조금씩은 나오죠, 계속. 그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지금 바로 외우지 말고 한 3회독 정도 되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그냥 이 자리에서 딱 외우고 복습할 때 외우고 근데 나중에 굳이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억 안 날 거야. 됐죠? 그래서 나중에 3회독 때 좀 더 정확하게 외우시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자, 이러고 나면 결국 이제 다 실패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을 신라가 지원해. 왜? 이제 누구랑 싸워야 돼? 당.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나라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매소송 전투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로 상통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주력 부대 20만 대군을 당시에 이근행이 이끌고 있어서 근데 완전히 다 이거죠. 당나라 애들은 아니고요. 한 반 정도는 북방 유목민들 끌고 온 거야. 그래서 뭐 말갈, 뭐 거란 이렇게 잔뜩 막 끌고 온 거야. 근데 신라 장창부대의 활약으로 진짜 섬멸합니다. 거의 전멸시켜요. 다 진짜 쑤셔 죽여. 되죠? 그리고 나면 당나라 육군 주력이 거의 괴멸된 거야. 됐죠?
그런데 당시에 설인기가 이 끝낼 수 없다. 근데 실제로는 설인기가 이 전쟁에 초기 전쟁에 참여를 못했고 당시에 당나라가 왜 신라에 전력을 다할 수 없었냐면 당나라가 당시 7세기에는 양쪽에서 싸우고 있었어. 왜냐하면 이제 당나라가 당시에 굉장히 주력 전선이 서쪽이었어요. 그 비단길 쪽 있잖아요. 뭐 티베트니 뭐 그쪽. 그래서 서쪽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에 관여하는 게 좀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초기 전투에는 원래 설인기가 없었어. 그래서 서쪽에서 다시 와 설인기가. 그리고 나서 야 그래도 내가 옛날에 안동도부의 도독이었는데 야 이거 한반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그러고선 어떻게 하냐면 본국에서 수군을 데리고 와요. 배 타고. 그리고 기벌포가 어디냐면 요게 금강의 끝자락이야. 포구. 금강에 이렇게 서해 바다로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한 인천쯤 되는 거야. 됐죠? 포구. 자, 그런데 그 금강 끝자락에 있는 기벌포에 그러니까 설인기가 상륙 작전을 시도해요. 상륙해서 다시 한번 하겠다. 그런데 자, 결국은 엄청나게 피해만 봅니다. 그러고서는 당나라가 물러나요. 되죠? 그러고 나면 설인기도 이건 아니겠다. 더 이상 전쟁은 안 되겠다. 자, 그러면서 평양에 있었던 안동도부가 요동으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네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상통일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순서 스토리라인만 잘 잡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이제 왕들이랑 항상 연결돼야 되니까 제가 요 라인까지 좀 잡았어. 그러면 된 거죠? 된 거지? 된 거예요. 됐죠? 네, 아무도 대답 없이 나 혼자 막 소리치고 지르고 있긴 한데, 자 어쨌건 되신 거죠? 오케이? 아니야? 좀 더 설명해? 안 쉴 거야? 자, 그래서 네,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쉬었다 갑시다. 자, 쉬었다가 이제 토요일까지 다 했고요. 자, 우리는 어디 갈 거냐면 남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그 다음에 발해로 갈게요. 그래서 오늘 고대 정치 저 끝낼게요. 됐죠? 네, 그냥 다 끝내겠습니다.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